내장 지방이 모든 질환의 원인이다. 암까지 일으키고 치매도 일으킨다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어요. 아침에 잘 먹어야 점심 저녁까지 혈당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잘 되거든요. 아침에 맛있게 먹으면서 포만감도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비퀘스천 구독자 여러분, 저는 비만 치료만 25년, 치료한 환자 수만 약 10만 명에 달하는 다이어트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이고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간 다이어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특히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요, 마른 비만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너무 적고 지방은 많고 그 지방이 내장 지방으로 많이 모여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청소년부터 20대 여성분들 그리고 중장년층 이제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많고요. 또 요즘은 남성분들도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마른 비만 양상의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냥 뭐 사회적인 추세다라고 보고 향후에 치료하면 되지라고 볼 게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 있어요. 하나는 피하지방이고 하나는 내장지방이거든요. 어디든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 잡히는 게 피하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피하지방은 보기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셀룰라이트 정도가 몸의 순환을 좀 안 되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여성분들은 이 피하지방 때문에 여기에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거는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내장지방인데, 내장지방은 이렇게 손으로 해서 잡히지 않는 저 안쪽이에요. 지방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내장이 있는데 그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의학용어로 장갑막 또는 이제 내장에 달린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방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내장 지방이 예전에는요, 공간을 차지하는 하나의 부속물이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내장 지방은 그냥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많은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디포카인,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을 지방세포에서 엄청나게 분비를 많이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이 나쁜 물질들이 바로 옆에 장이 있고 이 장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많거든요. 이런 혈관을 통해서 모든 장기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나쁜 물질들을 분비하는 내장 지방이 간에 가서 침착을 하게 되면은 지방간이 되는 거고요. 혈관 속에 기름기가 끼면은 고지혈증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걸 해보면은 인슐린 레벨이라든지 CRP라고 몸의 염증 소견도 다 올라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인 분들은 다들 이제 내과적인 질환들을 한두 개씩 다 안고 오게 돼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모든 질환의 원인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암까지 일으키고 치매도 일으킨다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거를 나이살이라고 하죠. 어머님들이 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젊었을 때 내가 이 정도 운동했으면 미스 코리아 나갔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안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호르몬의 변화예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요, 여성을 임신과 수유, 육아를 위해서 몸을 만들어 주게 돼 있는데, 폐경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게 되죠. 호르몬의 원천은 지방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드는 폐경기가 오면은 우리 뇌에서는 어떤 신호를 내리냐면요, 여성 호르몬이 점점 주네, 지방세포를 늘려, 이런 신호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지방이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성 호르몬이 역할이 없다 보니까 남성형 비만,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비만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폐경기가 되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장 비만이 쌓여서 배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로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완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똑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40대 초반부터 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초중반부터는 내가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나이살이라는 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누구나 찌는 살이니까 가만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러 가지 성인병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폐경기 전후로 해서 온갖 병들이 다 온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젊었을 때는 전혀 없었는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뭐 관절염 이런까지 다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근육을 증가시키고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남성은 여성처럼 이제 폐경기를 안 겪으니까 호르몬이 뚝 떨어지진 않아요. 40대, 50대, 60대를 거치면서 아주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제 성욕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감소되고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이렇게 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이 나이살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초대사량의 저하예요. 이제 기초대사량은 자동차로 말하면 연비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지만 사람은 좀 기름을 많이 먹어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이 좋은 몸이에요. 젊었을 때는 기초대사량이 좋으니까 조금만 나가서 운동을 하고 그래도 지방을 활활 태울 수 있는 몸이 됐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뚝뚝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적게 먹고 기초대사량 올리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나이살의 원인은 이제 기초대사량의 저하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요, 성장 호르몬인데요.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은 키를 크게 하고 뼈를 성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성인들에게 성장 호르몬은 또 따로 역할이 있어요. 지방을 이 몸에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사지 말단으로 퍼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현대인의 삶이 또 성장 호르몬을 잘 못 받게 만듭니다. 뭐냐면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숙면을 취할 때 가장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뭐 휴대폰 보느라 OTT 보느라 아주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분도 너무나 많으세요. 성인에게서 성장 호르몬 정말 중요한 게 잠을 잘 때 나와서 우리 몸의 대사를 싹 정리를 해줘요. 그렐린, 렙틴 같은 이제 식욕 조절 호르몬, 뭐 코티졸이라든지 모든 호르몬을 이게 지휘자처럼 정리해 주는 게 성장 호르몬인데, 그래서 저는 성장 호르몬을 천연 식욕 억제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잠 못 자면은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와요. 코티졸이라고 하는데 이 코티졸이 나와서 다음날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라면이 땡기고 케이크 땡기고 막 단맛 나는 뭔가가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티졸의 장난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코티졸이 단맛 나는 음식을 당기게 합니다. 이 단맛 나는 음식을 먹으면 코티졸은 아주 깊숙한 곳에다가 내장에다가 또 차곡차곡 지방을 쌓아놔요. 요 기전이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을 못 취하시는 분들도 나이살이 많이 찌시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단백질을 잘 먹자는 거예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요, 포만감을 어마어마하게 줘요. 두 번째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많은 것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에요. 우리 몸의 호르몬, 그리고 이 피부나 모발도 다 단백질입니다. 근육, 뼈, 여기 구성하는 성분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요,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소화시킬 때 칼로리 소비를 상당히 많이 해요. 탄수화물은 아주 쉽게 소화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위에 들어오고 소장을 통과하면서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많이 돼요. 단백질을 잘 드셔야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단백질을 먹을 때는요 2대 1로 드셔야 돼요.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로 드시는데, 식물성 단백질에서 가장 흔한 것은 콩류입니다. 아주 식물성 단백질로는 최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도 자체로 먹을 수도 있고요, 비지라든지 두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거, 청국장이나 낫또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아몬드라든지 시금치라든지 버섯, 이런 데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드시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 수육의 고기 부분,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만 먹어도 안 되고 식물성 단백질만 먹어도 안 돼요. 골고루 드시되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로 이렇게 드셔야 되고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단백질은 흡수되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의 적정 섭취량을 얘기할 때 킬로그램당 1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8에서 1.2g이고 노인이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5g 이상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내가 섭취량이 60g인데 아침에 60g 다 먹어버리고 점심하고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는다, 이게 아니라 3분의 1로 나눠서 20g, 20g, 20g 이렇게 나눠서 드셔야 돼요.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총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20에서 30g 정도밖에 우리 몸에서는 흡수를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수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이 우리 몸의 대사에 상당히 중요하고 다이어트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는데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요. 이러면은 우리 뇌에서는 잘못된 신호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인아, 지금 수분이 부족하잖아, 뭐 좀 먹어 라고 신호를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못 파악하고 뭔가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니까 초콜릿이라든지 과자 같은 걸 먹습니다. 이래서 자꾸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 배고픔은 갈증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짜 배고픔이 느껴지면은 바로 시원한 물을 한 컵 정도 좀 먹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 독소 줄이기예요. 당 독소라는 것은요, 단백질이나 지방이 탄수화물하고 만나서 만드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불러요. 모든 음식은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잘게 부서져서 다 배설이 되죠. 에너지로 쓰고 나서 소변, 대변, 땀, 호흡으로 다 배설이 되는데 얘들은요, 끝까지 남아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최종 당화 산물 AGS, 이렇게 해서 당 독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당 독소는요, 비만과 노화 질병의 원인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우리 세포에 다 달라붙어요. 뇌에 가서 달라붙으면은 파킨슨병,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고요. 눈에 가서 달라붙으면 녹내장,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고, 간에 가서 달라붙으면은 지방간이라든지 간경화, 혈관에 달라붙으면 혈관도 딱딱하게 만들어요. 모든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와닿지 않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독소가 많으면 주름살이 많아지고요, 피부 색소 침착도 생깁니다. 콜라겐 세포에 달라붙다 보니까 피부가 아주 딱딱해져요. 그게 바로 주름살이고 피부 노화거든요. 당독소가 없어야 미백도 잘 되고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젊어지게 됩니다. 당독소는요, 우리 몸에서 생겨지기도 하지만 주로 당독소를 얻는 기전은 먹는 음식이에요. 고온에서 물 없이 굽고 튀긴 음식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달고나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흰 설탕을 물 없이 그냥 불 위에다가 저었을 뿐인데 갈색으로 변하면서 맛도 바뀌죠. 요게 마이야르 반응이라 그래서 당독소 반응이에요. 마이야르 반응을 음식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풍미가 좋아지고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을 일부러 만드는데, 이게 당독소를 일부러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캠핑 가서 먹는 직화구이,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굽게 되죠. 요게 당독소 반응입니다. 캠핑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직화구이를 계속 먹는 사람들은 당독소 엄청나게 높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이제 기계들이 막 발명이 되면서 오븐이라든지 에어프라이어 같은 데다가 아이들한테 준다고 치킨을 구워서 주시거나 감자 같은 것을 구워서 주시면요, 당독소 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줄여주시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굽고 튀긴 음식, 볶은 음식 피하시고, 거꾸로 당독소를 낮추는 음식은 뭐냐면 물 속에서 저온 요리하는 것들, 또 신선한 채소라든지 이런 음식들은 괜찮습니다. 샤브샤브라든지 수육 같은 음식은 아주 당독소도 낮고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음식을 먹는 습관들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론은요, 둘 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생체식 이론이고요, 하나는 자가포식 이론이에요. 자, 자가포식 이론부터 보면요, 일본의 과학자가 장수마을에 가가지고 세포 연구를 계속하다가 소식을 자꾸 하게 되고 금식을 하게 되니까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되고 세포도 스스로 청소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노화, 비만,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데 단식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이 세포 청소 이론이고요. 두 번째, 이제 생체식 이론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시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뇌하고 눈에서는 해가 떠 있으면은 낮이고요, 소화기 쪽에서는요, 음식이 들어오면 낮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잘 맞았어요.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동굴에 들어가서 잤고요,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먹었죠. 그런데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자다 깨서도 먹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이게 엉망진창이 된 시계들을 되돌리자라는 것이 이제 생체 시계 이론이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단식 시간을 가지면 단식을 했더니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구나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쁜 현대인들이 어떻게 단식을 며칠씩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FMD예요. 단식 모방 다이어트. 단식을 모방을 해서 우리가 며칠을 굶지는 않지만 하루 중에도 굶는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하루 중에도 굶는 시간을 가졌더니 3, 4일 굶는 것만큼 단식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들이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이 12대12 간헐적 단식은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자. 이걸 성공하시면은 12시간 이상 14시간을 굶고 10시간은 먹자. 그리고 16대8은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자. 또 5대2는 5일은
마음껏 먹고 이틀은 거의 단식에 준하는 생활을 하자.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간헐적 단식의 이론이 나왔고요. 이런 간헐적 단식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게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간헐적 단식의 또 하나의 원칙은 12시간 금식이 되어야 비로소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대 12가 시작이 되겠죠. 12시간은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아침 7시에 밥을 먹고요. 저녁 7시에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먹으면 돼요. 간헐적 단식에서 중요한 것은 공복 시간에는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거만 잘 하면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저녁 7시 이후부터 아침 7시까지 굶으세요 그러면 환자분들 울상이에요. 회식도 해야 되고 밤에 야식도 먹어야 되고 이거 먹어도 되나요? 저거 먹어도 되나요? 정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간헐적 단식 시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12대 12가 성공하시면 14시간을 굶고 또 그게 성공하시면 16시간까지 굶으라고 말씀드려요. 16대 8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것을 저는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주중에는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주중에는 12대 12 하시다가 주말에 금요일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16대 8을 이틀 정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좋더라는 연구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은 자기에 맞게 하되 밤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을 지키는 게 좋겠죠.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굶는다. 이게 생체 시계하고 맞으니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형 인간이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저녁을 일찍 마치고 주무시면 되고요. 내가 올빼미형 인간이라 밤에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녁을 조금 늦게 주무시고 아침을 안 먹는 이러한 스타일대로 가시면 됩니다. 12대 12 상황에서는요, 3끼를 먹을 수 있어요. 아침 7시에 먹고 그 식사 허용 시간은 자기의 자유예요. 12시나 1시 정도에 점심을 먹고 저녁에 7시에 먹고 중지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16대 8까지 가면은 8시간 동안 식사를 하시려면 하루 2끼 정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3끼에 먹을 양을 2끼에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먹을 때 3대 영양소를 충분히 잘 드시고 포만감 있게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6대 8 이상은 잘 권하진 않아요. 단식 시간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잘 먹어야 되는데 자기의 상황에 맞게 식사 시간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에서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악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악용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시간에 5, 4, 3, 2, 1 땡 하자마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막 먹었단 말이에요.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에다가 트랜스지방이 가득한 햄버거에다가 감자튀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혈당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간헐적 단식 후에 몸이 더 나빠졌다 이런 연구들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는 16시간을 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정말 깨끗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뭐든지 받아들이기 쉬운 몸이 된 거예요. 정말 스펀지 같은 몸이 됐는데 여기다가 정말 좋은 채소와 단백질과 양질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또 트랜스지방을 퍼부었더니 혈당도 더 많이 올라가고 트랜스지방 흡수력이 너무나 빨라져 가지고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질병이 왔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아무거나 막 먹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아무거나 막 먹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 시간에 아무거나 막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지만 현상 유지는 되겠지만 내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 그러면 식사 허용 시간에 건강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악용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립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아침 식사를 저는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아침에 잘 먹어야 점심 저녁까지 혈당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가 포만감도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땅콩 버터예요. 땅콩 버터에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땅콩 버터라고 부르냐면 버터 같은 그런 식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땅콩을 갈아서요. 거기다 이제 몇 가지 첨가를 합니다. 이제 수분도 섞고 해가지고 기름도 넣고 해서 만드는 게 땅콩 버터고요. 땅콩 버터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포만감이에요. 그리고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갈색 지방이라 그래서 아기 때 생겼다가 퇴화가 되는 지방이 있는데 땅콩 버터가 이것들을 성인에서도 재생시켜서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밝혀진 부분이 좀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땅콩 버터를 만들면서 땅콩의 이 세포막이 파괴되니까 땅콩 버터의 좋은 성분들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2스푼 저는 먹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한 30cc 정도 되는데 그럼 포만감이 어마어마해요. 아침에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 사과에다가 땅콩버터를 이제 발라서 먹는 거죠. 이렇게 먹고 나면 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다이어트 음식이었다니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땅콩버터도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제 첫 번째는 절대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땅콩버터의 가장 큰 단점은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찐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콩버터는 하루에 2스푼 정도 먹는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땅콩 자체가 산패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견과류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산패의 위험은 땅콩 자체보다는 땅콩버터가 좀 적긴 합니다만, 땅콩버터가 산패 안 되도록 보관을 잘 하시고 내 입에 한번 들어갔던 수저를 다시 땅콩버터 안에다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땅콩버터가 맛이 없으면 안 팔리니까 땅콩버터에다 자꾸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요. 당분도 집어넣고 액상 과당도 집어넣고, 그리고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는 소금을 많이 넣는 경우도 있어요. 단맛하고 짠맛을 교묘하게 이제 대치를 해가지고 단맛은 없지만 짠맛이 많아지는 음식들이 최근에 좀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보셔서 영양성분표를 쫙 보시고 뒤에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면 그래도 괜찮은 제품, 5g 이하면 아주 좋은 제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땅콩버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 이 식사가 상당히 재밌어지고 윤택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땅콩버터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최근에 땅콩버터는 오메가6가 많으니까 먹지 마라, 이런 유튜브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반론을 제기를 하자면, 땅콩버터에는 오메가6가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9까지 쭉 있는데요, 기름이. 근데 오메가3가 많으면 좋은 거고요. 오메가6도 무조건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튀김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오메가6가 너무 많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20대 1 정도로 지금 오메가3보다 오메가6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대 1 정도로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땅콩버터 2스푼 먹는다고 건강해지거나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식단을 짜실 때 건강한 식사를 짜려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잘하고 싶고 소식을 하고 싶은데 맛있는 다이어트 식사를 찾을 때는 땅콩버터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 분들한테 땅콩버터를 하루에 2스푼 정도 먹는다는 것은 별로 큰 대세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땅콩버터 오메가6가 많아서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괴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선만 잘 지킨다면, 그리고 다른 오메가3가 많은 음식들을 많이 드신다면 땅콩버터는 절대 위험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병아리 콩이에요. 콩류는 대부분 다이어트에 좋습니다만, 저는 이제 병아리 콩을 그 중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첫째, 상당히 맛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 몇 가지, L-아르닌이라는 성분이 기초대사량을 높여주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밀로스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가 식물성 저항성 전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들이 또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해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아리 콩을 잘 불렸다가 밥을 해 먹을 때도 넣어 먹어도 되고요. 또 요즘 후무스라 그래가지고 중동에서 원래 먹는 음식인데 갈아가지고 여러 가지 소스로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병아리 콩을 많이 먹는 습관들을 기르시면은 다이어트도 잘 되고 아주 맛이 좋은 콩류를 먹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